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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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Now I express my color and sensibility. So sexy and pretty singer, impertinent. 오늘 12월 8일 첫 노래로 헤이미즈의 넘버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Cutie smiles going 1, 2, 3, 4. 아무것도 몰라. 노래 듣고 왔습니다. 12월 8일 첫 노래로 헤이미스의 넘버원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한번 목 상태가 괜찮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뜨거운 물도 많이 마시고 뭐 그랬는데 이게 나아질 기미가 없네요. 지금 병원도 갔다 오고 뭐 그랬는데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굉장히 충격적인 목소리라 가지고 좀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제가 그 감기랑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오늘의 마지막 순서 여행을 떠나요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번 듣고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의 어디선가 언젠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의 어디선가 언젠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정호의 수다 우정호의 수다 우수다 시간인데 오늘은 사실 그 전 지구적인 기후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에서는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그 사실 많은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뭐야 이거?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각 가설이 공통으로 세우는 전제는 열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가설은 지구가 받은 태양의 열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그 가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지? 갑자기 뭐 이상한 게 나네. 갑자기 이게 안 나와가지고 우선 기후변화를 탐구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은 지구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다른 매개를 통해서 온도를 예상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직접적인 방법은 현재의 온도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 대표적으로 기상관측기로 온도계 측정, 최근에 위성 측정 등 직접 현재의 결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온도 측정의 경우에 지표 온도 측정, 대기 온도 측정, 해양 온도 측정 등 다양한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온도계와 같은 수단이 없었던 과거의 기록을 파악하는 데에 사용되는데 대안관측이라고 불리면서 나무의 나이테 표본, 극지방에 쌓인 눈, 해저에 쌓인 수세기가 지난 퇴적물 또는 산호초의 층, 플랑크톤과 꽃가루의 화석을 살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조사의 노력으로 과학자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질 표본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을 조심스럽게 비교하면서 예전, 오래전의 기온과 지금의 기온을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환경운동자이자
환경운동가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콜버트는 6번째 대멸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급속하게 지구의 자연환경과 인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공룡 멸종에 필적하는 대격변이 지금 현재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2015년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이 상황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 프레온, 메탄 등의 온실 효과로 인해서 생기는 기온 상승 현상은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옳지만, 되게 간단하게 지구 온난화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항상 따뜻해진다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 어떤 그 특정 지역이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더 이제 많이 추워진다든지 뭐 그런 현상도 같이 나는 거거든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네. 온실 효과 개념 자체는 19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 기체들이 지구 복사를 흡수하고 온도가 상승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로마 클럽의 1972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사회 문제로 출연하면서 이게 좀 많이 부각됐는데, 이 보고서는 로마 클럽의 인간, 자원,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한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제 전 세계 52개국의 학자와 기업인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과 각계 지도자 등 한 100명 정도가 이제 구성돼 있어요. 이게 그 뭐 핵무기부터 남북 문제, 뭐 공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대 사회 문제를 세계적인 시야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국제 단체가 이 로마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종 세계 문제를 의논하고 이제 그 보고서 형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사회적인 이슈로 거론된 건 1970년대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던 거예요. 로마 클럽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천연 자원이 고갈돼가고 이산화탄소나 아니 메탄 같은 즉 공해들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 생기고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앞으로 인류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심지어 생존하기까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인재설은 그 비정상적인 온실 효과의 원인을 인간의 급속한 산업 발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고려하에 뭐 이렇게 그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었죠. 북극곰 살리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범사회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뭐 교토 의정서 같은 그런 이제 협의를 통해서 각국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성명을 내는 뭐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좀 이런 환경을 좀 사랑을 해야 돼요. 인간이 오래 살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내가 사는 동안에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 자식들, 내 손자들, 그리고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려면은 최소한 그 지구가 좀 멀쩡을 해야 뭐 지지고 볶고 싸우든지 뭘 하니까 좀 자연을 좀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은의 유, 그리고 수란의 겨울새 한번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은의 유, 그리고 수란의 겨울새,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그 온실 효과가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들 가운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이제 기체잖아요. 온실 가스가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프레온, 오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메탄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아산화질소, 수소플루오린 화탄소, 뭐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과플루오린 화탄소, 6플루오린 화황. 힘들다 이거.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서 그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름 어려운 것들을
중국대 온실가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IPCC가 제시한 지구 온난화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1로 봤을 때 메탄은 23, 아산화질소는 396, 그리고 프레온가스는 1300에서 22,000까지 올라가니까 이 온실가스가 굉장히 좀 심각하죠. 현재 IPCC를 포함해서 온실효과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온실가스는 이 중에 이산화탄소예요. 이는 지구 평균 온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온실가스 중에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1960년대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현재 이산화탄소의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온실효과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대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인류의 화석 연료의 사용과 지구 토지 사용의 변화에 따른 것을 보고 있어요. 특히나 땅 속에 있는 화석 연료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하거든요. 연소의 결과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탄소들이 땅속의 석탄이나 석유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실효과 이론을 지지하는 IPCC도 지구온난화의 약 55%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이고, 이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탄소 저장고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메탄을 해저에 가두고 있는데, 메테인의 온실 효과는 같은 양 이산화탄소와 비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니까. 메탄이 공기 중에 배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모두 연소한다고 가정해도, 메탄 속에 탄소가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는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온실 효과는 그 메탄 원 상태로 방출될 때보다 줄어들지만, 결국 공기 중 온실가스 양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그 어려운 말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하든지 인간에 의해서 그 이산화탄소나 이런 온실가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실효과 이론의 지지자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방안으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의 정치인이나 대중들, 그리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관들이 온실효과 이론을 지지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교토 의정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대책을 많이 내놓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갑자기 안 움직이네. 네. 참고로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에 예,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이 시점에서 1950년대까지는 매년 이제 0.1에서 0.5씩 이게 증가하거든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 범위에서 산업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 올라갑니다. 온도랑 이산화탄소 양이. 그래서 이 그 온실가스가 급격하게 증가된 온실 효과가 급격하게 좀 가속화된 시점을 산업혁명 당시가 아니라 20세기 중반 정도 이후로 보고 있어요. 보통은 화석연료를 소모하는 것 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다른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데, 첫째가 그 토지 이용이에요. 인간의 그 활동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 나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잘라내고 거기다 이제 집 짓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한테서 나와야 되는 그런 산소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는 뭐 그런 걸로 보기도 하고, 뭐 그거 외에도 이미 다른 것도 많아요. 뭐 시멘트가 만들어지면서 뭐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뭐 웬만한 집들은 다 그 시멘트로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한 어떤 온실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온실 효과가 많이 좀
가속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많은데 결국에는 좀 그 지구를 좀 더 한번 생각하고 뭐 재활용도 많이 하고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적당히 버리고 뭐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우리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이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게 내용이 워낙 많아요. 뭐 북극부터 해가 남극, 뭐 사막, 뭐 심지어 우리나라 가까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에 의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를 또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준의 집에 가지 않는 연인들 그리고 에이핑크의 노노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옆에 있어줘요 오늘 밤 집에 가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장범준의 집에 가지 않는 연인들 그리고 에이핑크의 노노노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1부 두 번째 순서는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좀 맛있는 음식을 제가 또 준비해왔어요. 일명 두부 돼지고기 숙주볶음이라는 거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게 그 두부랑 돼지랑 숙주를 넣고 이제 볶은 건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재료가 두부, 그리고 이제 대패 삼겹살, 네, 삼겹살인데 이 돼지고기가 들어가잖아요. 삼겹살 넣어야 되는데 그냥 삼겹살 말고 대패 삼겹살 넣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숙주, 달걀, 요 정도 쪽파 정도, 네,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돼지고기의 밑간은 다진 파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맛술 한 작은술, 통 후춧가루 약간 좀 넣은 다음에 돼지고기에 그 밑간을 해주시고 양념 같은 경우에는 간장 한 큰술, 맛술 한 큰술, 굴소스 한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부를 1cm 정도 이제 손가락 그 손톱만한 느낌이랄까? 네, 그 정도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요. 그리고 대패 삼겹살은 밑간 재료를 넣고 버무려 둡니다. 깨끗이 씻은 숙주는 체에 맞춰서 물기를 쫙 빼고 달걀 같은 경우에는 볼에 깨어서 가볍게 이제 풀어 놓죠. 네, 뭐 이게 그릇 같은 거 밥그릇 뭐 그 국그릇 이런 데다가 네,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량에 양념 재료를 넣고 섞어요. 중불로 이 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두부를 올려서 앞뒤로 노릇하게 붙인 다음 키친타올에 올려놓고 기름을 쫙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중불로 이 후라이팬을 이제 달군 다음에 대패 삼겹살을 넣고 노릇하게 익혀줘요. 네, 요거 익힐 때 미치겠다. 야, 이거 익히다가 그냥 먹는 거 아니야? 네, 어쨌거나 그 다음에 두부를 넣고 달걀물을 원을 그리면서 두른 다음에 15초에서 한 20초 정도 그대로 익히다가 1분 정도 가볍게 볶아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달걀을 살짝 익힌 뒤에 저어줘야지 달걀 어떤 스크럼블의 식감도 함께 살릴 수 있어요. 네. 뭐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그 다음에 센 불로 쫙 올린 다음에 숙주랑 아까 그 양념 있죠? 그거를 싹 다 넣고 한 30초 정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볶아줍니다. 이게 칙칙칙칙 막 볶아줘요. 숙주는 금방 숙임이 죽으니까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야지 아삭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두부 돼지고기 숙주볶음을 이제 다 만들면은 이게 은근히 좀 빨리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좀 다 그 볶아가지고 그릇에 넣은 다음에 그냥 먹어도 되는데 쪽파 같은 게 있으면은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같이 좀 버무려서 먹으면은 더 맛이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오늘 추천 메뉴에서 자주 이 뭐 약간 술안주용 음식을 많이 얘기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본의 아니게 이 두부 돼지 고기 숙주볶음도 좀 그 안주거리예요 거의.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안주 말고 그냥 진짜 그 식사용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뭔가 두부돼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약간 매운 거 하면서 약간 소주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것들을 많이 하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순서에서는 우수다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1부 두 번째 순서에서는 오늘의 추천 메뉴 두부 돼지고기 숙주볶음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약간 술안주 말고 그냥 식사용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 뵈야 되는데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궁궐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두일의 내 탓 인생부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준영의 우리끼리, 이재현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라니까지 저희 함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뭔가 제 목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네요. 네, 목이 그래도 돌아오긴 해야지. 네, 좀 목이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진짜 짜증이 나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은 여행을 떠나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가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궁궐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복궁이 이제 뭐 저번 시간에 뭐 자금성이랑 뭐 이런 뭐 비교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뭐 그랬었는데 이 경복궁을 이제 복원을 계속했거든요. 경복궁은 1995년 구 조선총독부 건물이 해체되면서 본격적으로 복원이 시작이 됐어요. 전각들이 복원될 때마다 항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그 전각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고 복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현재는 이러한 복원에 부정적인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전 버전에는 경복궁을 복원하지 말고 그냥 조선 총독부를 그냥 냅두자. 뭔가 근대사의 어떤 역사적인 거니까 그냥 계속 냅두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저기 YS 대통령 아저씨가 이제 그냥 폭파시켜 버렸죠. 네. 어쨌거나 결정적으로 전각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려면 그 전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내부는 어떤 모습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샅샅이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복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은 동궐도형, 서궐도안이 남아 있어서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으로나마 좀 알 수가 있는데 경복궁은 조금 달라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북궐도형이라는 게 남아 있긴 하는데 이게 그림이 아니라 배치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각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몇 칸인지만 알려줘요. 네, 그래서 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계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는 모릅니다. 네, 위치만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이 북골도형은 그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 조선 후기 이후에 그냥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다시 만들었잖아요. 경복궁을 재건했잖아요. 그래서 모습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강령전과 부속 건물들이 원래 행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당시 왕실에서 그린 그림에서는 보이지만 북궐도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럼 그때 당시 사진 그러니까 경복궁을 찍은 유리건판 사진을 참고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그 전부터 경복궁은 일본에 의해서 전각들이 하나하나 해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복궁의 모습을 다 찍지 못할 뿐더러 찍은 사진들만 봐도 경복궁 전체들 중에 20% 정도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붙어 있는지 이걸 또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경복궁을 복원하는데 조금 많은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아예 차라리 추측으로나마 그냥 내부 건물 내부라든지 외부를 그냥 추측해서 복원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러면은 복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경복궁 복원에 대한 이야기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게다가 새로 복원된 정각들도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자선당 계단은 한 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복원 공사할 때 계단을 세 개로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영추문도 제대로 복원이 안 됐고 태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반 잘린 채 복원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의 꿈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데리러 갈게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너의 꿈은 가장 무거운 김윤아의 꿈, 스탠딩 에그의 데리러 갈게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2010년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615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 그 경복궁에 이제 야간 개장이 시작됐거든요. 많은 인기를 굉장히 끄니까 그 문화재청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5일씩 연 2회에 정례화했습니다. 이 야간 개장을. 그리고 2013년부터 그 12일씩 연 4회로 그 야간 개장을 확대했는데 개장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거든요. 입장 마감 시간은 종료 그 관람 종료 1시간 전인 9시까지인데 개방 범위가 광화문, 홍례문, 근정문, 근정전, 경회로 권역으로 경복궁 전체 면적이 한 40% 정도 되는데 이게 3,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관람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경복궁 야간 개장 행사는 문화재청의 어떤 안일한 관리라든지 그 운영과 어떤 그 미성숙한 시민의식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계속해서 언론에서 많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거에 대해서 2013년 상반기 경복궁 야간 개장 소식이 알려지니까 막 실시간 인기 검색어 이런 거 오르는데 사실 지금도 이 경복궁 야간 개장 예매 그 할 때쯤 되면은 그 인기 검색어가 계속 올라와요. 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게 그 하루에 그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좀 충격적인 게 개방 첫 토요일이었던 2013년 5월 25일에 야간 개장하는 그 3시간 동안 4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입장해가지고 엄청난 혼잡이 발생하고 막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제한을 1만 명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냐 뭐 이러면서 되게 언론에서 많이 까였는데 엄청난 혼잡뿐만 아니라 그 시민의식도 좀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명이 그 예약을 하고 그 예약한 걸로 가족 단위로 막 뭐 한 5명 이렇게 우르르 그냥 들어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사진가들이 이제 와가지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 삼각대 있죠? 그 카메라 이제 세우는 거. 네, 그거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관람하는 걸 방해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뜰에서 경복궁 뜰에서 돗자리 펴놓고 이제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소주나 맥주 뭐 이런 거를 마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충격적이게도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야간 개장 때 경복궁에 그냥 그 경복궁 담벼락 이런 데다가 오줌을 그 누는 그 술꾼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나 이거 보고 정말로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네.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경복궁인데 거기다 오줌까지 싸고 이제 그건 너무 충격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네. 거기다 이제 근정전 주인은 명당 자리 취급을 받거든요.
그 근전적 주위에는 좀 평평해가지고 돗자리 피기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흔히 소주를 이제 벽나발 불기에도 굉장히 기분 좋은 풍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제 뭐 돗자리 펴놓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아예 거기서 불판에다가 삼겹살 구워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불판 어떻게 불똥 튀어가지고 불나면은 나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다만 뭐 노상방뇨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시간 동안 4만 명이 이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화장실에 줄이 끝도 없이 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확실히 수용 인원을 딱 정해가지고 그거만 딱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좀 세가지고 입장시키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들은 야간 개장을 하고 관리를 제대로 뭐 하지 못하는 문화재청의 잘못이 굉장히 커요. 티켓 확인 과정도 굉장히 허술하고 그리고 시간대별로 입장객 수에 대해서도 뭐 통제도 잘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뭐 혼잡도 나고 음주 가무에 뭐 노상방뇨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이 문제들은 개장 초부터 언급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역시도 이 경복궁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 경복궁 야간 개장을 계속 가고 싶어가지고 몇 년 전, 그 3년 전부터 그 3년 전에 이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3년 전부터 제가 그 야간 개장 가려고 예매를 하는데 이게 예매가 정말 어려워요. 무슨 아이돌 콘서트 예매하듯이 뭐 시작하면 한 몇 시간 만에 매진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몇 분 만에 매진 뭐 이렇게 나가지고 이거를 뭐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갔다 온 제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쓰레기를 진짜 사람들이 그냥 막 버린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다가.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닭꼬치 하나 먹으면서 그 껍질 같은 거 있으면은 이제 그 껍질이라든지 그 뭐야 저거 뭐지 젓가락 비슷하게 생긴 그 길다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냥 갖다 버리고 그 막 나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은. 네. 다른 나라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물론 안 되지만 그거는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면 저 나라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궁궐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보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 시위할 때나 쓰레기 안 버리고 이게 쓰레기 다 치우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재라든지 그냥 평소에도 좀 쓰레기를 그 버려야 하는 곳에만 버리는 뭐 그런 습관을 좀 들이는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어쨌거나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는 이 철밥통들 때문에 그 경복궁만 몸살을 앓고 있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문화재청이 이 같은 어떤 여러 문제들을 방지하려고 그 하루에 뭐 최대 1,500명까지 뭐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 예전보다는 그 몇 년 전보다는 괜찮은데 네, 아직까지 좀 가야 할 길이 먼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한편 4만 명으로 이제 입장해가지고 엄청난 혼란했던 그때에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야간 개장 때 한 고등학생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 카메라를 삼각대에다가 세워놨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파에 밀려서 그 경회로 호수로 카메라가 떨어진 거예요. 빠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밀친 사람을 이제 고소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이 고소한 그 고등학생이 오히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경복궁에는 삼각대를 반입하면 안 된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고소했을 때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직접 받은 이 소중한 카메라라서 뭐 도저히 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카메라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중고매장에서 그냥 되게 싼 값에서 한 뭐 그런 카메라라고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그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 고등학생이. 네.
야, 이 고등학생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한 거지? 네. 어쨌거나 이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뭐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은 뭐 아저씨들 아줌마들뿐만 아니라 네, 좀 그 우리 모두가 좀 문화재를 좀 사랑하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 저번에 10년 전에 숭례문이 불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뭐 그런 일이 없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두 노력하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번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요. 브라운 심리학과의 선인장을 안고 싶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는 그녀를 노래 듣고 왔습니다. 브라운 심리학과의 선인장을 안고 싶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정호의 수다, 우수다,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는 굉장히 좀 소주 안주로 괜찮을 것 같은 두부 돼지고기 숙주볶음을 만드는 법 알려드렸고 오늘 마지막 순서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제가 감기도 걸리고 지금 목 상태도 굉장히 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도 지금 이상하고 뭐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모두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좀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제가 감기가 제가 잘 걸리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목이 이렇게 간 적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어쨌거나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세정의 꽃길 들으면서 저는 오늘 또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란 게 제법 춥네요.